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69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은 오랜만에 나리님께서 나오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되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뭔지.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새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그 전 직장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었죠? 전 직장에서 이제 2년을 꽉 채우고, 네, 이제,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옮기게 되어서 지금 막 적응 중이죠. 아직 출근한 지 2주 조금 넘어가지고, 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2년도 꽉 채우고 바로 빈틈없이 또 그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직이 결정되고서 퇴사를 했고요. 오, 부러워. 지난번에 은지님도 그렇게 퇴사와 함께 이직 같이 그러니까 이직을 아예 먼저 하셨었거든요. 그렇게를 많이 추천을 많이 하기도 하죠. 네. 근데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첫 녹음한 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쵸. 너무 조금 네. 한 달 지났다고 감 잃으신 건 아니죠? 다시금 살리고 있고요. 네. 더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네. 충분히 자연스러워요.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 나는요.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말 해줘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었죠. 네. 네. 이번 게스트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보고 싶어 하셨을 분인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주간청년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오랜만에.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역시 잘 맞아. 네, 한 달 만에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한 달 잘 만에 하는 맞네요. 거죠. 네. 앞에 전에 실로기님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네. 진짜 합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 들으면 또 서운해하신다. 네, 주간청류 주간청류 전해주시죠. 네, 한 달 만에 돌아온 월간 청년 유니온. 네, 4월 동안 있었던 일들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제가 알고 있겠죠,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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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유니온 4월 이제 4월에 벚꽃도 지고 이제 맞네. 네, 하지만 이제 날씨도 오락가락 하는데 네,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리셨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청년 유니온 4월 15일, 16일 중순부터 소식들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년 유니온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네, 특별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반환점을 막 돌고 있는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견 노동상담팀장의 열띤 강연과 한재 센터장님의 어떤 열띤 진행과 이런 것들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조합원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있고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갔는데 그날 임금 체불이었는데 중요한 거였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임금이 중요하죠. 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상 파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최저임금도 상위법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긴 시간 평일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노동 상담도 하고 청년들의 권리도 지키고 청년 유니온이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럴까요? 듣고 있거든요. 그 상담사 과정. 오늘 째셨네요?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오늘 수업을 쬐어요. 저는 실생활에 적용했어요. 그 보상 휴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 이후에 일한 거는 돈을 안 줬을 때 1.5배 보상 휴가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6시 이후에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장님이 저한테 다음날 오전 11시 나오라는 거 2시간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내가 4시간은 연장 근무를 했는데 이거는 1.5배를 더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다음날 늦게 출근을 했어요. 오, 굉장히 바로 써먹은. 네. 그래서 먹혔네요. 먹겠어요. 국장님이 아니 그래도 규정이 11시. 국장님 원래 소정 근로 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1.5배를 더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뭔가 딱 명확하게 네네. 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그거는 맞지 뭐 아. 그러셔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그래 너가 법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러면서 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삐지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좀. 그렇죠. 그래도 이게 수용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좋은 직장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야근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렇죠. 네. 어렵네요. 넘어가시죠. 네, 다음에는 그렇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직장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 수 있는 노동 상담사 양성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 저희가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네. 위원장님이랑 사무처장님 같이. 아니요, 저희 집행부 전부 다 같이 대구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왔는데요. 네, 확대 상임위원회를 1박 2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다른 지부들도 이제 집행부 활동하는 저희 조합원 그 임원들하고 집행부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 뭔가 일을 하나 더 얹고 온 것 같은데 저희 지방 투어 한번 전국 투어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요? 네. 가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청년 유니온의 소식을 전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했는데. DJ님이 내려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걸맞는 방법을 또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면서 좋네요. 네, 어쨌든 지역 같이 고민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상임이 가서 팟캐스트 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뭘 했죠 또 가서 우리 같이 가서 얼굴 그려주기 그런 거만 기억하지 말고. 뒤풀이? 처음과 끝이 중요하죠. 모든 거는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네, 처음과 끝이 중요하고요. 네, 저희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얼굴도 그려주고 서로 그리고 이제 청년 유니온 운동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맞아요. 위원장님 강연도 들었고요. 위원장님이 발제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각 지부랑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상황들 각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안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종을 땡 쳤어요. 5분 딱 재가지고 7분인가 어쨌든 딱 재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얄짤 없이 얄짤 없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인별로 토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대응하는 거랑 그리고 노동 상담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 분쟁 대응 매뉴얼을 이제 지부들의 경험까지 포괄해서 같이 만드는 작업에 대한 초벌 토론 그리고 이제 그런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가들이 좀 더 원활하게 청년유니온 활동을 시작하고 또 더 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자료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 토론들을 찢어서 했고요. 그래서 대구 청년유니온 사무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거 또 토론할 때는 또 이제 동성로를 누비면서 저희가 흩어져서 대구에 암약하는 청년유니온 전자거리를 지났죠. 네, 전자거리도 지나가고 대구의 명동이죠. 네. 동성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명동이 서울의 동성로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뒤풀이도 대구의 하고. 대구의 동성로 아니에요? 명동은 대구의 동성로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나가시죠. 지나가죠. 네, 제가 이상한 드립을 쳐가지고 드립 욕심이. 잘못했네. 네, 잘못했네요. 네, 그랬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그리고 그 6월 15, 16일에 그 5.18 전국 청년유니온 5.18 캠프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5월이라고 했나요? 6월이요. 네, 6월이라고 했죠. 네, 6월 15, 16일에 네, 전국 청년유니온 5.18 캠프 진행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날 네, 광주로 갈 겁니다. 좀 텀이 좀 있긴 하네요. 5.18. 그게 5월에 하고 싶은데 5월에는 워낙 행사가 네, 많아가지고 5.18이 또 이제 이번에 또 주말이고 요새 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뭐 의원 누구와 등등등이 어쨌든 망언을 하고 막 이런 사태들이 있고 하니까는 이 지역의 저희가 그 규모로 갈 수 있는 숙소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잡은 게 6월이어서 네, 그래서 6월에 네, 광주를 간다. 그래서 조합원분들도 네, 함께 네, 혹은 관심 있는 네, 광주 한번 가보고 싶다. 청년유니온과 함께 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조만간 홍보 공지가 세부 일정 공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고 저희가 그리고 대구를 다녀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지났겠죠. 메이데이. 네. 네, 세계 노동절 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행사를 막 엄청 막 뭘 하고만 이러는 건 아니고 네, 그날 일하는 청년들의 일터를 찾아가는 네, 현장 방문 캠페인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노동절 본대에 참석을 같이 했다가 그러고서는 행진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행진에서는 또 이제 청년유니온 다운 네, 행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일에 말씀해 주시면 네. 안 돼요. 어차피 이 방송 나가면 그렇네요. 네. 5월 1일 오라고 가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시간을 거슬러서 네. 그래서 현장 방문 가면서는 이제 지금 상반기에 이제 청년유니온이 이제 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재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문제와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아프지 말자, 유니온 하자. 이렇게 슬로건이어서 네. 말랑말랑해. 네. 그리고 이제 행진 때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아프지 말고 말자, 유니온 하자. 요 구호로 해서 말고가 이렇게 땡긴다니까요. 그렇죠. 말고가 땡기죠. 네. 아픈 건 안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 재미있을 있는 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27일에는 네, 서울 청정net 일자리 경제분과 원탁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하고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분과 원탁회의였고요. 130명의 청년 시민위원들이 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제별로 총 6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눠서 토론도 하고 그 6개 주제별로 운영지기도 뽑고 향후의 운영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였고요. 네, 6개 주제는 노동시간,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 그 다음에 진로 및 직업교육, 창업 지원, 직장 내 민주주의. 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했고요. 네. 역시 제일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20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 같고 오늘 그날 못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좀 넘게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도 많아서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따로 분과별 주제별 그런 모임이나 네, 그리고 다음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에서 또 같이 이 활동을 해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청년유니온은 청정내 활동에서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 경제분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네, 청년유니온은 일단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일단은 좀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이제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진로 및 직업 교육은 이제 작년에 어쨌든 기술교육원 문제를 다루면서 고졸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그걸 발전시키는 방향을 혹은 그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게 좋은 네. 일자리 만들기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적인 건가요?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중점적인 건가요? 그거는 모임분들하고 아마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 공공에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있는 일자리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주로는 뭐 이런 등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해왔던 것들이니까 사실은 뭐 청년들을 모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보다는 앞에 두 가지 방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제가 그런데 딴 쪽에 가 있어서 그날 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사실. 네 추측입니다. 네 오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넘어가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메이데이 얘기는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마 열리고 있을 텐데요. 네, 작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일하는 스태프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청년윤이 이제 드러냈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공정환경조성센터 라는 곳에서 이제 TF를 따로 꾸려서 영화제 노동을 어떻게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계속 있었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시기에 맞춰서 토론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쨌든 좀 큰 영화제이긴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쨌든 영화제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모일 텐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연우 기획팀장이 전주로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5월 7일에 5월 7일 2시에 영화제 노동환경 개선 결과 보고 토론회가 전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네. 지난 4월 22일 날 저희 그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이 CJ E&M 앞에 갔는데요. 네. 저 2년 만에 갔죠. 2년 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도 간 적 있지만 어쨌든 CJ E&M의 그 1인 시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 센터에서 이제 그 주축으로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하고자 참석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청년유니온이 이제 TVN 사건 이후로 해서 열심히 대책위 활동도 하고 해서 CJ E&M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2017년 6월이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행 점검들을 계속 수시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18년 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좀 난간에 봉착한 지점들이 이제 외주 제작 문제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초에 드라마 화유기에서 방송 사고가 터졌었죠. 네, 그때 이제 CG 처리 안 된 거 막 이렇게 방송 나오고 그쵸? 네, 그랬었고 그때 이제 스태프 추락 사고도 일어나가지고 외주 제작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저희랑 같이 했던 여러 단체들 희망을 만드는 법이나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방송 스태프 지부 지부랑 그리고 언론노조 이런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작년 이제 특별 근로감독까지 요구를 해서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외주 제작 노동 현장에 실시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그 외주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자성까지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 개선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CJ E&M에서 방영될 드라마인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가 이제 다음 달인가 방영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들이 한빛센터에 많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 100시간을 일을 한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근데 이것도 외주 제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CJ E&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제 외주 제작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에 다시 그 약속을 지켜라. 외주 제작 문제에 있어서 잘 안 됐던 거 이행해라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주 제작 업체에도 문제 제기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그 한빛센터랑 그리고 방송 스태프 지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년윤도 같이 연대해서 힘을 보태고자 CJ E&M에 갔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그쵸. 끈질기게 끝까지
2년이 지난 건데 사실은 TVN 사건 문제 제기를 한 지 딱 2년이 조금 더 지난 건데 예, 근데 이게 뭐 워낙 오랫동안 쌓여온 관행과 어떤 문화와 구조들이 있는 거잖아요. 방송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한빛센터나 이제 방송 스태프 지부 같이 또 이제 새로운 주체들도 등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계속 쌓아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의 소식 중에 더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네,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좀 더 격주간 청년 유니온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신 척척 박사, 머빈 박사, 영민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가리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어떤 분보다도 노가리에 대한 애착이 진짜 많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노가리를 1회부터 진행을 해주셨던 전 기획팀장이신 이수호님 모셨습니다. 와, 수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DJ 싸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정식으로 한번 팟캐스트 나오신 거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기획팀장 그리고 조직팀장으로 일했던 이수호입니다. 네, 팟캐스트도 같이 함께 DJ 쏴도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DJ 쏴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십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보다 오늘 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 공간에 오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되게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건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청년 유니온 임기 마치고 뭐 잠시 뭐 쉼의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후에 그 역시나 또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 함께 경험했던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정넷 관련된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 팟캐스트 노가리 계속 이렇게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맡기고 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1회부터 팟캐스트 진행하셨으니까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해요. 맨날 이렇게 DJ로만 하시다가 게스트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되게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뭔가 그때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풀어낼까를 고민하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답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수호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자리는 수호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TMI. 나에 대한 TMI를 한다 생각하시고 네. 이거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다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게 예전에 이제 수아님이 이제 집행부였을 때 저와 이렇게 둘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해달라 네. 뭐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부탁하는 역할이 많았는데 네. 오늘은 또 바뀐 어떤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러게요. 예, 이제는 사실 매번 이렇게 주로 조합원분들께 부탁과 그렇죠. 요청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또 오늘 또 그렇게 또 네. 여러 가지로 새롭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기쁩니다. 예. 항상 사실 그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이제 살아내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진짜 사실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을 그쵸. 내주셨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제가 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되니까 또 되게 기쁘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그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수호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할 말을 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리마 영혼 좀 진심을 이라고. 영혼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수호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쉬고 또 어떻게 쉬셨는지 어떤 쉼의 시간을 가졌는지도 또 궁금하고 네.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상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야기부터 하는 거군요. 네. 그 앞에 이야기 말고. 앞에 이야기? 예. 네, 지금 이야기. 지금 이야기부터. 네. 현재가 좀 더 중요하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이 네. 현재가 이 지남의 역사가 되고 또 미래를 만드니까. 그렇죠. 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뭐 쉬는 기간에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 지난 2년간의 어쨌든 유니온에서의 활동이 되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되게 겪게 했던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또 어쨌든 잘 갈무리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했었던 조합원분들도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기도 하고 또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맞아요. 뭐 사실 굉장히 그 인연이 정말 너무나도 뜻깊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유니온에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실은 어떤 조금은 아쉬웠던 것도 있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좀 실마리를 찾고자 뭐 저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 좀 답을 찾는 편이거든요. 뭐 책을 읽는다던가 뭐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네. TMI니까. 네. 그럼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래도 제가 수호님을 꽤 많이 뵀었거든요. 청정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뵀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또 물어볼 계기가 없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쭉 풀어 가보면 그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되게 보람되기도 했고 되게 즐겁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주하는 와중에서 저한테 사실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거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 해법으로 좀 안착이 되려면 어떤 정치의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 피자 배달 30분제 폐지를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제가 활동을 할 때는 또 햄버거 업체들이 15분 배달제를 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롯데리아 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남영역 쪽이었는데 거기서 1인 시위도 하고 오히려 30분보다 더 단축된 시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실하고 같이 알바 존중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동 발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하미 PD 사건 마주하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내고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그렇게 당사자들이 거의 이제 편하게 표현하면 피를 토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이렇게 막 헤집어서 드러내야만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정치권 내지는 어떤 그런 행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당사자들이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어쨌든 결국은 청년 유니온의 활동에서 전 답을 나름 찾았던 것 같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답, 뭐 그게 완전한 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당사자들의 아픔을 막 드러내기 이전에 일상 속에서의 문제들을 바로 이제 좀 행정의 영역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당사자들이 함께 만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행정 가까이에서 우리가 해법을 함께 만들어내는 파트너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직접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버넌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여기에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마침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는 와중에 좀 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청정net 처음 이제 작년 8월달에 이제 처음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지는 얼마 안 됐고 근데 작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어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자체가 되게 좀 밀렸어요. 일정상. 그래서 제가 들어갈 즈음이 이제 좀 본격적인 작년에 활동이 시작되는 때였고 그때 이제 막 그 서울 청정net 내 분과들이 구성이 되고 개별 팀 활동들이 시작이 될 때여가지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임 지원도 하고 또 이제 모임 개별도 있지만 이 모임들이 함께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공유의 자리 이런 것도 함께 만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서울 청년의회라든지 서울 청년 주간 이런 것들을 같이 치러냈죠. 예. 그런 거버넌스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에서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청정넷에서 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수호님께. 그냥 그때 그 저의 이제 청정net 경험을 한번 풀어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처음 청년 유니온 활동 시작할 때 서울 청정넷에서 일자리 모임지기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멤버들을 모집을 하고 일자리 분과에 함께할 분들을 찾습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응답해주신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모였었어요. 그때 이제 첫 자리에서 왜 이 청정net 활동을 선택했냐, 왜 일자리 분과를 하시고 싶으시냐 물어봤더니 되게 다양한 요구도 모이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궁금해서 왔다. 사실 뭐 정책 이전에.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뭐 어쨌든 이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내 손으로 내 일자리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낸 세금 잘 쓰이고 있나 궁금해서 왔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 그때 이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멤버십 캠프를 진행을 했죠. 예. 일자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각자가 진짜 요구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진짜 뭐 알바하시다가 임금 떼여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알바를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 공공일자리 뉴딜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진행하는데 참여했는데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기억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서울 청년의회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시작점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주제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그 서울 청년의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메시지를 낼 것이냐 어쨌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했던 건데 결국은 거기서도 청년유니 활동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당사자의 이야기가 가장 큰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금의 이제 청년유니 조합원이시기도 한 분이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학에서 주기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취업했냐고? 예, 취업했냐고. 예, 지금 그 학생의 취업 여부가 우리 학교의 취업률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 학교의 맞아요, 성과와 맞아요.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 막 종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괴로웠던 거예요. 이분한테는. 굉장히 나는 지금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나의 진로를 못 정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되는 데로 취업하라고 하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던 거고 오히려 되게 내모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취업 날개 서비스 그 서울시에서 이제 당시에 네. 양복 구직자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 저기 면접 정장 네, 대여 네, 서비스를 경험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되게 다른 어떤 그런 구직 지원 활동보다도 지원 사업보다도 되게 와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일자리 플러스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상담을 해도 되게 상투적인 얘기만 그렇죠. 하고 그냥 당연한 스펙 쌓는 얘기 뭐 누구나 고민하는 어떤 경로 얘기 이런 정도만 해주니까 사실 되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그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 그쵸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해보라라고 하는 응원처럼 느껴졌대요. 아. 그런 의미로 그래가지고 그 말에 다들 공감을 했어요 모두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쭉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 거죠. 직접 그 취업 날개 서비스 현장도 찾아가서 서비스 체험도 해보고 그 현장에서 당사자분들 활용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가지고 개선점은 없는지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죠. 그래서 서울청년의회에서 네. 그 사업의 지속적인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된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게 당시에는 모 은행에서 그냥 기금 마련을 통해 가지고 되게 일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어떤 사업이요? 그 취업 날개 취업 날개 서비스가 서비스가? 그냥 일회성 사업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투입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어떤 관계 법령 때문에 직접 이렇게 물품 지원을 해주는 게 금지돼 있었어서 예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와중에 그 서울시의회 그때 이제 이신혜 의원이라고 그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조례 개정을 하면은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다 하셔서 조례 개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게 안착이 됐죠. 그 사업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취업 날개? 저도 한번 이용을 오. 했었었죠. 네. 어떠셨어요? 나리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일단 친절하고 아. 그래서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여러 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이용해본 경험자로서 이게 딱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 봐도 그걸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면은 네 되게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의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걸 좀 여쭤봐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거버넌스 과정 한번 거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사안을 마주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되게 어떤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물론 누군가 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어떤 우리가 그쵸. 예상하는 청중들은 있지만 네. 근데 이 거버넌스의 과정은 직접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한테 다이렉트로 우리의 얘기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능감이랄까? 실효감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좀 많은 그런 뭐랄까
이게 좀 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청년 유니온 활동이랑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큰 틀에서는 같은 일인 거죠. 뭐 어쨌든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네, 그런 면이었는데 어쨌든 되게 주요한 창구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효과적인 창구. 예, 사실 그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예. 제가 그 수호님의 청년 유니온 활동 시작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아세요? 어떻게 집행부가 됐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청년 유니온 집행부가 됐는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공채. 제가 청년 유니온 1호 공채 1호 공채라고 해요. 그 스토리 한번 들려주세요. 예,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고. 예.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지난 활동을 거쳤던 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을 하시고 선거 캠프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바로 집행부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엮이게 되죠. 예,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공채를 통해서 청년 유니온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6년이었죠. 예.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종교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영리 종교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저랑 비슷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재단은 아니었지만.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에 병행했었어요. 그 청년참여연대라고 하는 청년단체 활동을 주경야활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낮에는 이제 재단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청년참여연대 가서 투잡. 예, 그 동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토론도 하고 막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예. 4.13 총선이 있었어서 그 청년 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후보자들한테 이제 요구하기 위한 그런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당시에는 이제 청년 참여연대 회원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청년 유니온도 이제 그 총선 청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총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게 청년 유니온 그때 이제 제대로 청년 유니온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마주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료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능력도 있고 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실현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고 좋은 단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침 또 사람을 뽑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 정치국장이셨던 정준영 국장님이 그 국가의 부름으로 부득이하게 이제 활동에 이어나시지 못하게 되면서 공석이 생겼고 그 자리를 이제 메우기 위한 어떤 그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공채 형식으로 가져가셨던 거예요. 예. 엄청 놀리셨대요. 그 합격 발표했을 때. 진짜요? 경쟁률이 예. 굉장히 치열했나 보죠. 그때 제가 면접 봤을 때 한 6분 같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예, 6분 정도. 예, 그때 저는 진짜 그냥 되게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진짜 긴장하고 들어갔고.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청년 유니온에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되게 사실 근데 저도 그때도 청년 유니온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단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일단 노동조합으로 알고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당시에 채용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나름 여기를 이제 공부한다고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정책도 만들고 뭐 서울시하고 사회적 협약도 하고 뭐
청년이라는 그 타이틀이 카테고리에서. 붙은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뭘까 싶었었던 게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때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의도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청년유니온이 사기 집행부를 제가 함께했던 사기 집행부를 이제 꾸려나가는 와중에서 이제 사기죄 됐는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청년유니온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지원했는지 왜냐면 첫 공채였으니까 그쵸. 이 지원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원하셨는지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물으셨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청년유니온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얘기했었어요. 알바 대축제를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대축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는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공감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 유니온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미 하고 있던 거죠. 그 최저임금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임금을 좀 주요 이슈로 해서 한 거였지만 그래서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했구나 이 사람. 이미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살짝 바꿔서 그 기획만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심이었고요. 어쨌든 그 되게 제 바로 옆에 당시에 앉았던 분이 굉장히 좀 경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경실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을 놓고 있었죠. 몇 명이서 면접을 봤어요? 그때 한 6명 정도 한꺼번에? 있던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예, 그리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또 1팀, 2팀 나눴었던가? 뭐 꽤 하여튼 많이 지원했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 발표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제가 이제 당시에 막 세월호 3주기 이제였죠. 그때 2주기였나요? 2주기? 2주기 그 활동으로 친구들하고 그 동료들하고 청년참여연대에서 그 세월호 사진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그 사진 전시하고 막 전시장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디테일하시네요. 그때 상황까지 기억하시고. 그건 생생히 기억나죠. 감명 깊었어. 그때는. 네. 왜냐면 진짜 그 사다리 위에서 전화 받았거든요. 사다리에서 조명 만지고 있는데 그 사진 향해서 조명 막 만지고 있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전화했는데 정주영 전 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수원님 되시죠? 그래서 되게 깔고 막 되게 침울하게 그래서 안 됐구나 생각하고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는 떨어졌는데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해줄 분위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사다리에서 약간 휘청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는데 휘청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되게 기뻤죠. 예. 뭔가 좀 본격적인 나도 이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되게 걱정도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일하시면서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왜 그때 좋아했을까? 아니 뭐 매 순간이 뭐 좋았어가지고 매 순간. 예, 우리 조합원 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그 수호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호님의 인터뷰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나요? 했더니 반응을 잘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이렇게 잘한다 해줘야 그 말을 더 잘할 수 있으시다고. 제가 모르고 내일의 유머의 팬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일의 유머요. 근데 이것까지 팟캐스트 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궁금해가지고 뭐 하시는구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TMI니까. 네, TMI니까. TMI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실 좀 주로 이제 반응하는 어떤 웃음의 코드들이 누군가를 좀 이제 희생양 삼거나 희화화 시켜가지고 그쵸.
많이 웃음을 자아내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성들의 소비 심리 이런 걸 되게 그쵸? 막 네. 격화시키거나 비하하면서 막 웃음을 자아내고 외모 가지고 막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런 웃음이 되게 건강한 웃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전에 청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래서 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의 오늘의 유머 이런 것들 좀 벗어나서 함께 지향해 볼 수 있는 내일의 유머를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코드로 많이 말만 들어도 좋아하시는데요 여기. 아니, 근데 약간 뭐 호불호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것은 내일의 유머이기 때문에 예. 오늘 웃기지 않아도 내일은 웃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네. 그게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것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내일 웃으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안 웃으실지도. 그래도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청년 유니온 하면서 아쉬운 것도 있고 좀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풀지 못하고 간 것 같은지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하면서 좀 보람됐던 것들, 청년 유니온 하면서 보람됐던 것들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 초반에는 사실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실 뭐 전임 후임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거예요. 역할이 달랐긴 했는데 어쨌든 저에 앞서서 활동하셨던 정준영 정책국장님이 워낙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뭐 정책도 설계하셨다고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출중한 분이셨어가지고 저로서는 처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상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책적으로 많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문가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기획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는 막 정책 페이퍼 이런 걸 좀 많이 막 앉아서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민수 당시 위원장님이나 뭐 송희원 사무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렵지 그러시면서 뭐 그렇게 페이퍼 보고 이렇게 글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조합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더 중요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죠. 아니 뭐 내가 뭘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정책을 공부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술술 뭐 외운다고 되는 암기 과목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저의 역할을 찾는데 되게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최저임금 이제 인상 당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 방송인가 거기서 이제 TV 토론회 제안이 청년연회에 왔고 거기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긴장이 된 거죠. TV 나오니까 처음으로 어떤 역할 같은 걸 딱 부여받아서 하게 됐고 어쨌든 유니온의 어쨌든 되게 뭐랄까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TV에 출연하게 되면은 방송국에서 그 예상 질문 같은 걸 주고 이제 미리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답변을 작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 내가 좀 답변을 준비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김인수 위원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준비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한번 쭉 보시더니 그 김인수 위원장님이 형 이거 다시 써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했거든요. 근데 형
청년 유니온의 역할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수치나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형하고 같이 출연하는 교수님들이 해주실 얘기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딱 처음으로 딱 한 대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죠. 그제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을 만나라고 했던 것과 우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그쵸. 이제 우리가 사실 수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너무 그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돈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유선 선생님, 소장님, 당시 이제 한노사연 소장님이셨죠. 같이 이제 파트너 격으로 해가지고 노측 이렇게 해서 같이 방송을 했고 굉장히 나는 방송이 좀 잘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됐었어요. 되게 제가 이제 어떤 현상들이나 우리 어떤 조합원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김유선 소장님이 딱 때에 맞춰가지고 이런 수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현장에서의 역할과 어떤 이런 것들이 배합되는 경험을 한번 한 거죠.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좀 저희 역할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상이 좀 강했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그때 어쨌든 밤새면서 다시 답변 수정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민수 위원장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건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뭔가 조합원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 뒤에 기획팀장으로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또 맡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이제 좀 유니온스러움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익히게 된 것 같아요. 들으면서 보니까 그 노동상담 팀에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노동상담 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이제 이기원 노동상담 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법적으로 어떤 해결을 막 바라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라고 말을 자주 해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참 내가 그래도 뭘 알아야 상담을 해주지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예비 과정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이제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 이후로 뭔가 조합원들을 대하는 마인드? 태도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조합원분들한테 먼저 물론 이제 초반이기도 했지만 되게 대면하고 먼저 인사하기도 되게 좀 뭐랄까 뻘쭘하고. 진짜요? 수호님이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초반에는. 되게 상상이 안 가는데. 되게 나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좀 이제 좀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예,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게 되고 뭐 말도 걸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DJ를 하게 되는 과정이 좀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조합원분들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또 팟캐스트까지 하게 됐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팟캐스트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요즘에 끊어가는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끊어가서 청취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갑자기? 막 이러던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끊어? 그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근데 벌써 우리 69회예요, 소님. 네. 진짜 신기하시죠? 맞습니다. 그때 몇 회까지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셨었죠? 몇 회까지? 한 20회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일주일 안에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아. 네, 다음 주에는 수호님의 네. 팟캐스트 했던 이야기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겠네요. 이제 초기 이제 DJ의 어떤 핵심 역량들을 저희가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가요? 쪽쪽 빼먹어 봅시다. 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호님이랑 함께 했어요. 이야기 좀 어떠셨어요? 네, 나리님? 일단 저는 이제 일단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근황을 잘 들었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니온이 활동했었구나 다각도로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네.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 팟캐스트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